남자친구 영진이 자신의 시골집에 놀러 가자고 했을 때 유정은 망설일 수밖에 없었다. 만난 지 한 달밖에 안 되었는데 부모님이 계신 집에 가자니 부담스러웠다. 영진은 여행 가듯 가벼운 마음으로 가자고 했지만 그게 쉽지는 않았다. 별 의미 두지 마. 시골집에 간 지 오래돼서 한번 다녀와야 하는데 그렇다고 널 못 만난다고 생각하니 아쉬워서 그래. 우리 주말에만 한 번씩 만나는데 이번 주 걸으면 2주 뒤에나 보게 되잖아. 휴, 내가 널 안 보고 견딜 수 있을까? 벌써 걱정이 된다. 영진은 애정이 듬뿍 담긴 눈으로 유정을 바라보았다. 역시 사랑스러운 남자라고 유정은 생각했다. 정말 편한 마음으로 가도 되는 거야? 당연하지. 그냥 펜션 놀러 간다 생각하면 돼. 우리 부모님 꽉 막힌 분들도 아니고. 유정은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새초롬한 표정으로 눈을 흘겼다. 너 혹시 이전에도 누구 데려간 적 있어? 글쎄,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 많이 데려가서 영진은 짓궂은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의 장난스러운 표정에 유정은 피식 웃고 말았다. 그렇다고 해도 할 수 없지. 지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영진이 너니까. 주말이 되자 영진은 2인용 스포츠카를 몰고 유정을 데리러 왔다. 유정은 그의 빨간색 외제차를 타고 1시간을 달려 영진의 시골집에 도착했다. 와, 이건 완전 저택이잖아. 그녀가 상상하던 시골집이 아니었다. 엄청난 규모의 대저택은 높이가 3미터는 되어 보이는 철문을 지나서도 차로 10분을 더 들어간 뒤에야 모습을 드러냈다. 5층이나 되는 저택은 마치 유럽의 성을 연상시켰다. 뭐야, 너희 집 대단한 부자였구나. 그렇지도 않아. 시골이라 땅값이 싸거든. 그래봤자 부모님 재산일 뿐이고. 유정은 영진의 그런 생각이 오히려 마음에 들었다. 부모에게 기대는 남자는 나중에 여자에게도 기대기 마련이었다. 유정은 독립적 인간형을 이상적이라 생각하며 스스로도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다. 자, 이제 내려볼까?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려 5층 저택의 아치형 문으로 향했다. 바닥에는 깔끔하게 정돈된 자갈이 깔려 있었다. 유정은 현관으로 향하며 슬쩍 주변을 둘러보았다. 야트막한 산으로 둘러싸인 넓은 대지에는 오솔길이 굽이굽이 나 있었고 길 옆으로 잔디 정원이 펼쳐졌다. 정원 곳곳에는 사람 형상의 조각상들이 열을 지어 세워졌고 정원의 외곽으로 빼곡하게 삼남과 벽을 이루었다. 마치 유럽의 대형 박물관이나 대부호의 성에 들어온 기분이었다. 완전 요새네.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모르겠어. 유정은 잡생각을 털어내듯 고개를 돌렸다. 그때 금색 띠를 두른 푸른색의 문이 열리고 한 중년 신사가 그들을 맞았다. 블랙 슈트 안에 하얀 셔츠를 깔끔히 받쳐 입은 남자였다. 도련님 오셨습니까? 그는 영진에게 깍듯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아저씨,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네, 저야 주인 마님 덕분에 잘 지내고 있지요. 어서 들어오십시오. 모두 기다리고 계십니다. 뭐야, 사고기라도 찍나? 도련님의 주인 마님이라니. 유정은 익숙치 않은 광경에 신기해하며 영진의 뒤를 따랐다. 이게 다 뭐야?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유진은 탄성을 지르고 말았다. 1층 로비 전체가 갖가지 인형과 마네킹으로 장식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인형 박물관에서나 볼만한 광경이었다. 영진아, 여기 박물관이었던 곳이니? 개인 소장품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스케일에 유정은 압도되었다. 그건 아니고 부모님이 인형 수집 취미가 있어서 거의 광적인 수준이랄까? 아, 마침 저기 내려오시네. 영진은 2층에서부터 우아한 곡선으로 이어진 계단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붉은 융단이 층층이 깔린 계단에는 젊은 남자와 중년의 여자가 서 있었다. 영진의 또래로 보이는 젊은 남자는 여자를 에스코트하며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다. 영진이 형인가? 형이 있다는 얘기는 없었는데. 진한 화장을 한 남자는 귀걸이, 목걸이 등 화려한 액세서리로 치장하고 있었다. 중년 여자도 가진 보석 장신구뿐 아니라 파티에서나 입음직한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유정의 놀란 모습을 지켜보던 영진은 그녀에게 귓속말을 했다. 우리 새아빠 젊지? 실은 나보다 3살 많아. 아, 그렇구나. 유정은 그들과 마주하며 묘한 긴장감을 느꼈다. 어허, 아주 인형같이 예쁜 아가씨를 데려왔구나. 영진의 어머니는 유정을 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세요. 이유정이라고 합니다. 허허허, 얼굴만큼 예쁜 이름이군. 난 로라 부인이라고 부르면 돼요. 이곳에선 모두 날 그렇게 부르니까. 아,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로라 부인. 환영합니다. 피부가 인형처럼 아주 고우시군요. 이번엔 영진의 젊은 아빠가 인사를 건넸다. 이 사람들 인형 마니아 맞네. 맞아. 유정은 그들에게 시선을 떼지 못했다. 인사가 끝나자 기다렸다는 듯 현관을 열어주었던 집사가 다가왔다. 안뜰에 차와 다과가 준비되었습니다. 햇살이 따사로운 오후, 네 사람은 안뜰의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저녁 시간까지는 시간이 남았던 터라 티타임을 가지며 대화를 이어갔다. 잠시 이야기를 나누던 영진과 젊은 아빠는 테니스를 치러 뒤뜰로 향했다. 졸지의 유정은 영진의 어머니 로라 부인과 단둘이 남게 되었다. 두 사람은 어떻게 만났나요? 유정의 눈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로라 부인이 물었다. 마주하기 부담스러운 눈길이었다. 그게 클럽에서요. 부끄러울 일도 아닌데 유정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클럽이라. 하긴 요즘 젊은이들은 거기서 만나 결혼도 하고 그런다지. 우리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만. 유정은 바싹바싹 입술이 타들어가 연실 홍차로 입을 적셨다. 상견례 것도 아니고 내가 왜 이렇게 주눅이 들었지? 당당하자, 이유정. 유정은 심호흡을 하고는 의자를 당겨 앉았다. 그런데 혹시 유정 양은 인형 좋아하나? 어려서는 많이 좋아했는데 지금은 그냥 뭐. 인형과의 연을 끊었군요. 로라 부인의 눈에 얼핏 섬뜩한 기운이 어렸다. 그래도 아직 관심은 있어요. 유정은 자신도 모르게 로라 부인의 비위를 맞추었다. 그렇군. 그럼 이만 들어갈까? 로라 부인은 흥미가 떨어졌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유정은 잠시 정원 구경을 하겠다며
혼자 테이블에 남았다. 특이한 분이네. 관심사가 다른 게 기분 상할 일인가? 유정은 남은 홍차를 벌컥 입에 털어넣었다. 그리고 다시 홍차를 따르려는데 어느새 집사가 나타나 주전자를 낚아챘다. 그리고는 직접 그녀의 잔에 홍차를 따라주었다. 이건 집사의 일입니다. 다음부터는 꼭 저를 불러주십시오. 네, 그럴게요. 휴, 이 집엔 마음 편히 대할 사람이 하나도 없네. 유정은 멍하니 정원에 앉아있다가 영진의 테니스가 끝나고 나서야 3층 손님방에 여장을 풀었다. 영진의 방과 그녀의 방은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 유정아, 너무 오래 혼자 있었지? 알긴 안 해. 미안.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아빠가 테니스를 너무 좋아해서 같이 안 쳐주면 엄청 삐지거든. 그래도 그렇게 오래 쳐야겠어? 내가 얼마나 심심했다고. 정말 미안. 남은 시간은 꼭 네 옆에서 함께 할게. 영진은 유정의 손을 다정히 끌어주었다. 난 유정이 너랑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아. 꼭 함께 오고 싶었거든. 우리 부모님 두 분 좀 특이해서 처음엔 낯설어도 같이 지내다 보면 적응할 거야. 그리고 너에겐 내가 있잖아. 영진은 살포시 유정을 감싸 안았다. 그의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자 유정의 마음도 스르르 풀려갔다. 그래, 영진이 너만 있으면 돼. 이렇게 따뜻한 남자니 내가 좋아할 수밖에 없지. 시골의 해는 빠르게 대지 너머로 사라졌다. 유정은 손님방 침대에서 잠시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휴식을 취했다. 잠시 후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다는 집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유정은 영진과 함께 1층 다이닝룸으로 내려갔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기다란 식탁에 영진의 부모님과 영진, 유정, 4명이 마주 앉았다. 외떨어진 주방에서 요리된 음식을 김 집사와 그의 아내가 가져왔다. 요리사 복장인 그의 아내는 송 셰프로 불렸다. 식탁 위에는 고급 레스토랑의 코스 요리처럼 차례로 음식이 차려졌다. 오늘 송어가 아주 싱싱하다고 합니다. 김 집사는 메인 요리로 송어구이와 송아지 요리를 내우며 간단히 설명을 덧붙였다. 그래요? 다른 음식도 모두 훌륭했어요. 송 셰프한테 포상으로 오늘 인형 하나를 선사하겠다고 전하세요. 어이쿠, 감사합니다. 김 집사는 허리를 90도로 꺾어 인사했다. 김 집사가 디저트를 가지러 간 사이 영진이 킥킥거리며 말했다. 엄마, 요즘도 인형 뱃속에 돈 넣어서 포상금으로 줘요? 모두에게 좋은 일 아니겠니? 실증 난 인형을 내 손으로 버릴 순 없으니까 그들 손에 맡기는 거지. 잔인하시네. 인형과의 연을 끊고 사는 것보다야 덜 잔인하지 않니? 로라 부인은 흘낏 유정을 바라보았다. 어쨌든 난 끊임없이 인형에게 애정을 주잖니. 그게 중요한 거란다. 로라 부인은 만족스러운 얼굴로 송아지 고기를 입에 넣었다. 그런가? 영진은 그녀의 말에 수긍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유정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대화였다. 우리 인형처럼 생긴 예쁜 손님은 어떻게 생각하나? 영진의 젊은 아빠가 눈을 깜빡이며 유정을 바라보았다. 네? 뭘요? 인형에게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글쎄요. 유정은 먹다 남은 송어 요리를 내려다보며 생각에 잠겼다. 인형에게 애정을 주고 감정을 교류했다면
둘 간의 관계가 형성된 거니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그게 무슨 말이지? 유정의 대답에 로라 부인이 미간을 찌푸렸다. 그래봤자 인형이잖니. 인간은 인형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란다. 인형이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거지. 유정은 토론회장처럼 돼버린 상황에 난감했지만 마저 말을 이었다. 인간도 인형에게 위로를 받거나 기대거나 하니까 인형의 쓰임이 다하더라도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는 것이. 유정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젊은 아빠가 웃음을 터뜨렸다. 이어 로라 부인도 과장된 톤으로 깔깔 웃었다. 심지어 영진까지 배를 잡고 흐느끼듯 웃었다. 왜 웃어? 아니, 그냥 다들 웃길래 미안. 영진은 가까스로 웃음을 삼켰지만 로라 부인과 젊은 아빠는 한참 동안 웃음을 멈추지 못했다. 다시는 이 집에 안 올 거야. 영진이랑도 연애는 몰라도 결혼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겠어.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유정은 식사 후 형식적인 환담을 마치고는 서둘러 방으로 돌아왔다. 유정이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려는데 누군가 방문을 두드렸다. 자신을 달래러 온 영진이겠지 생각하며 문을 열었는데 문 앞엔 영진의 젊은 아빠가 서 있었다. 무슨 일로? 아까 일 기분 나빴다면 사과할게요. 네? 아까 내가 유정양 말에 너무 웃은 것 같아서. 그걸 아니 다행이네. 참, 그렇다고 이 밤에 무슨 사과까지. 유정은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아, 뭐 괜찮아요. 그럼 다행이네. 아까 일 신경 쓰지 말고 푹 자요. 내일 강에 물놀이 가려면 일찍 일어나야 하니까 잠을 푹 자야 피부 관리에도 좋다고요. 나처럼. 젊은 아빠가 돌아간 후 뒤이어 영진이 방을 찾았다. 영진이 다녀간 후 유정은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들어 꼭꼭 문을 잠근 후 잠자리에 들었다. 곤히 잠들었던 유정의 귀에 귀괴한 소리가 들려온 건 깊은 밤중이었다. 어? 뭐야? 무슨 소리가 난 것 같은데? 유정은 침대에서 일어나 문에 귀를 가져갔다. 하지만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꿈을 꾸었나 생각하며 유정이 침대로 돌아가려는 찰나 이번엔 좀 더 큰 소리가 들려왔다. 이거 사람 소리 아니야? 어디서 이런 소리가 나는 거지? 유정은 빼꼼히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다. 길게 늘어진 복도는 어둠 속에 묻혀 있었다. 또다시 소리가 울려 퍼졌다. 소리의 감도로 보아 위층에서 나는 듯했다. 유정은 복도 끝 계단을 올라 4층으로 향했다. 4층 반대편 끝에는 영진 부모님의 침실이 있었다. 유정은 혹시라도 그들이 깰까 까치발을 들고 살금살금 어둠 속을 걸었다. 여기도 아닌데? 그럼 5층인가? 유정이 5층 계단을 오르려는 순간 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뒤이어 로라 부인과 젊은 아빠의 목소리가 복도 천장을 타고 내려왔다. 유정은 숨소리도 내지 않은 채 캄캄한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포기보다 생명력이 질기네. 그러게, 귀찮게 시리 왜 빨리 처리하지 않는 거지? 나중에 써먹을 일이 생길지도 모르잖아. 특이한 취향의 사람이 있게 마련이니까.
에이, 설마 그런 취향의 사람이 있겠어? 대화에 빠진 그들은 유정이 몸을 숨긴 반대쪽 자신들의 침실로 향했다. 휴, 다행이다. 그들이 침실로 들어간 걸 확인한 유정은 바닥에 기댄 채 고민했다. 그냥 방으로 돌아갈까? 어차피 남의 집 일인데. 그때 다시 비명이 울렸다. 에이, 이대로 갈 수는 없지. 두 사람 대화도 영 이상하고. 유정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레 5층 계단을 올랐다. 다음 날 아침, 영진의 가족은 일찍부터 로비에 모였다. 저택 북쪽 강가에서 보트놀이를 하기 위해서였다. 북쪽 강은 외부인이 들어올 수 없는 곳이라 우리끼리 편히 놀 수 있어. 유정이 너도 꽤 좋아할 만한 곳이야. 어서 준비해서 가자. 영진은 마냥 들뜬 얼굴로 짐을 챙겼다. 유정은 내키지 않았지만 혼자 남겠다고 할 수도 없었다. 두 대의 차로 나뉘어 15분을 달리자 지난 녹음에 쌓인 강이 보였다. 선착장에는 레저용 보트 2대가 묶여 있었다. 모두 노를 저어 움직이는 보트였다. 미리 와 있던 김 집사가 모든 준비를 마쳐 놓았다. 그럼 네 분 모두 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오. 유정과 영진이 한 보트, 로라 부인과 젊은 아빠가 또 다른 보트를 타고 강으로 나아갔다. 뱃놀이를 하기에 더없이 잔잔한 강이었고 하늘은 맑기만 했다. 유정아, 저기 오리떼 지나간다. 와, 새끼 오리들 엄청 귀엽다. 어느새 뱃놀이에 빠진 두 사람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즐거워, 유정아? 응. 많이 행복해? 네가 행복해서 다행이다. 그래야 내 죄책감이 조금이라도 덜지. 무슨 말이야? 말을 마친 영진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양발을 난간에 기댄 채 좌우로 보트를 흔들었다. 왜 이래? 가만히 좀 있어. 아, 너 미쳤어?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보트는 전복되었다. 보트 아래 깔린 유정은 희뿌연 강물 속으로 사라졌다. 영진과 로라 부인, 젊은 아빠는 하루 종일 강가에 있었다. 밤이 되자 김 집사와 그의 아내까지 모두 플래시를 들고 수색에 나섰다. 물에 빠진 유정을 찾기 위해서였다.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떠내려가는 걸 못 봤는데. 수초에 걸린 거야. 돌에 눌린 거야. 에이 참. 강 어디에서도 유정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다. 넌 대체 일 처리를 어떻게 한 거야? 분명히 유정이 몰래 발에 로프를 걸어놨는데 그게 언제 풀린 거지? 잠시 고민을 하던 로라 부인은 버럭 영진에게 소리쳤다. 아무래도 얜 포기해야겠다. 영진이 너 빨리 다른 애 데려와. 지금이요? 영진의 얼굴이 금세 울상이 되었다. 약속 엄수가 생명인 거 몰라? 지금 당장 불러와. 로라 부인이 광기 어린 눈을 번뜩이자 영진은 더 이상 대꾸를 못했다. 그리고는 서둘러 자신의 차에 올랐다. 다음 날 영진은 새로운 여자를 태우고 저택에 도착했다. 그를 곧잘 따르던 동호의 후배 연희였다. 작고 귀여운 얼굴의 연희는 눈을 반짝이며 저택에 들어섰다. 유정 때와 마찬가지로 로비에서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고 안뜰에서 티타임을 가졌다. 영진이 젊은 아빠와 테니스를 치러 뒤뜰러 간 후 연희는 로라 부인과 단둘이 남았다.
연희 양은 눈이 인형처럼 예쁘네. 근데 피부가 까만 편이군요. 브라보, 새로운 느낌이야.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려가자 로라 부인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어제 걔는 눈빛이 영 마음에 안 들더니 이번엔 제대로 데려왔구만. 아주 순진한 아이야. 마음에 쏙 들어.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터졌다. 난데없이 경찰이 찾아온 것이다. 정원을 가로질러 들어온 경찰차에서 내린 건 의외의 인물, 바로 유정이었다. 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젊은 남자 둘이 더 있어요. 경찰은 로라 부인에게 다가왔다. 부인, 소란 끼쳐서 죄송합니다. 신고가 들어와서요. 잠시 집을 둘러봐도 되겠습니까? 좋으실 대로. 물론 헛수고겠지만. 로라 부인은 미소 띤 얼굴로 그들을 대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매섭게 유정을 쏘아보고 있었다. 저 아이는 지난밤 우리 집에서 값비싼 인형을 훔쳐가더니 용케 제 발로 찾아왔네요. 경찰은 의아한 얼굴로 유정을 바라보았다. 모두 거짓말이에요. 5층에 가보면 다 알게 되실 거예요. 거기 증인이 있으니까요. 유정은 경찰을 이끌고 5층으로 향했다. 저 부인의 원래 남편이 감금되어 있어요. 그분이 말하길 여기에서 산 사람을 가지고 인형을 만들어 판매한다고 했어요. 유정의 말은 사실이었다. 유정은 지난밤 영진의 친아빠가 감금된 방에서 모든 걸 전해 들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이들은 살아있는 사람으로 인형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었다. 영진이 여자들을 유인해 오면 그들의 몸을 토대로 살아 숨쉬는 듯한 인형을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인형은 거부들로 구성된 애호가 모임에서 비밀리에 거래되었다. 인형은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으로 팔려나갔고 주문은 끊임없이 밀려들어왔다. 유정의 충격적인 이야기에도 경찰은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그저 덤덤한 표정으로 5층에 올랐다. 방에 갇힌 사람들을 보면 진실을 깨닫겠지. 유정은 굳은 표정으로 지난밤 목격한 방의 문을 힘껏 열었다. 이 방이에요. 여기에 그 사람이. 하지만 방은 텅 빈 채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쇠사슬에 묶여 괴성을 지르던 영진의 친아버지는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어찌된 일인지 쇠사슬이 감겨있던 쇠기둥도 사라지고 없었다. 이 아가씨 허언증이구만. 그러게, 괜히 실례만 했구만. 경찰은 다른 곳을 더 둘러볼 생각도 않고 계단을 내려섰다. 유정이 아무리 간절히 소리쳐도 듣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로라 부인. 도련님도 와 계셨군요. 경찰은 영진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다. 유정은 어이가 없어 할 말을 잃었다. 이봐요. 저 사람이 나를 강에 빠뜨려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하지만 경찰은 유정의 말은 들은 척도 않고 오히려 눈을 부릅떴다. 이봐, 뜨거운 맛 좀 봐야 정신을 차리겠어? 팔짱을 낀 채 지켜보던 로라 부인이 손짓을 하자 젊은 아빠가 앞에 나섰다. 철도죄, 무고죄로 감옥살이 좀 해야겠는데. 어젯밤엔 인형을 훔쳐가더니 이젠 우릴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말이야. 뒤이어 영진마저 경멸의 눈빛으로 유정을 대했다. 유정은 정신이 아득해졌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죄송합니다. 그럼 이 여자분은 저희가 법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여러모로 번거롭게 되었네요. 앞으로는 더욱 신경 써주길 바랍니다. 김 집사.
로라 부인의 손짓에 김 집사는 한아름의 인형을 가져왔다. 그리고 한 명 한 명 인형을 나누어 주었다. 인형을 받아든 경찰들은 더욱 고개를 조아렸다. 아, 또 뭐 이런 걸 다. 인형 안에 돈이 들어있는 게 분명해. 유정은 돌아가는 상황을 눈치챘지만 그녀에겐 아무런 힘도 없었다. 그리고 다시 경찰서로 끌려간 유정은 절도죄에 무고죄까지 뒤집어쓰고 감옥에 갇혔다. 이건 아니야. 어떻게 범죄자와 피해자가 뒤바뀔 수 있어. 억울하다고. 유정은 차디찬 감옥에 앉아 분노를 곱씹었다. 하지만 그 안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단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을 뿐이었다. 감옥에서 나가기만 하면 꼭 그들의 정체를 밝히고 말 거야. 두고 봐. 유정은 하루하루를 버티기로 결심했다. 복수의 날을 꿈꾸며 감옥을 나가는 그날까지.